조선 전기 문화사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뒤집히는 걸 역사혁명이라고 그랬지. 역사혁명은 강한 힘이 필요하다. 정치사는 정치에서 강한 힘이란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이다. 15세기는 중앙집권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 16세기는 그 이념, 사상인 성리학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성리학이란 학문을 묻든지 성리학자를 묻든지 조광조, 이왕, 이 아니면 성리학자인 양반인들이 세력 강한 수단인 서원이나 향약을 묻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 이래서 조선조 전기는 이 정치에서는 중앙집권과 성리학에 관한 질문이야. 근데 문화는 어떠냐? 그대로예요. 15세기는 세종대왕으로 대표되는 거기 보시면 1절 민족문화의 융성 이렇게 돼 있지. 그 옆에다가 세종 이러면 돼. 15세기는 민족의식 고치야. 15세기는 자주성. 16세기는 이왕 이로 대표되는 그대로 성리학 한다고. 조선전기를 물어보면 15세기 자주성, 민족의식, 16세기 성리학 이걸 물어보는 거야. 조선주 후기는 어떠냐? 성리학이 변했다. 성리학이 변했다. 성리학의 변화. 그래서 뭐까지 나왔어? 실학, 서학, 동학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지. 조선주기는 그런 거야. 자, 문화야. 그 첫째, 그래서 1절 민족문화의 융성, 2절은 성리학이야. 내가 정한 거 아니야? 국정교사 교과서에는 다른 제목이야. 그 제목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과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 자, 첫째, 훈민정음 즉 한글. 한글이라는 말은 일제 때 나온 건데 1913년에 나온 거예요. 예. 당시에는 훈민정음, 편의상 언문 이러는데 1443년 창제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 3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지. 그만큼 반발이 심했다는 얘기야. 그런 뜻이 숨어 있어. 한글은 낼 만한 건 딱히 없고 굳이 낸다면 거기 내용 마지막 줄에 보시면 훈민정음을 서리 선발 시험 과목인 서리에서 리과 과목. 리과 과목에 이 서리 선발 시험 과목 중에 훈민정음인 적이 있었어요. 15세기. 다음 조선왕조실록. 조선 왕이 재임기관에 했던 일을 죽고 난 뒤에 사후에 다음 때 임금 주도하에 임시로 실록청이라는 관청을 세워서 영의정 주도하에 영의정이 의정이요. 영의정 주도하에 국가 공문서 그리고 개인 문집 이런 걸 다 갖고 와라 해서 사관이 쓴 초안문서 이런 거.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해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을 해. 그래서 1차 초조라고 그래. 그래서 완성을 시켜놓고 그걸 하나씩 다시 또 협의를 해. 그래서 수정본을 만들어. 중초 2차본을 만들어. 그러니까 다시 또 토론을 해.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3차본을 만들어. 이걸. 그러면서 1차본, 2차본은 폐기 처분을 해요. 보면 안 되니까. 예. 자, 그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야. 자, 그 조선왕조실록, 태주실록에서 철종실록까지를 조선왕조실록이라 한다. 그러니까 1대에서 25대까지. 그러니까 26대 고종하고 순종이 있는데 이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안 들어가. 첫째 할 것이 그거예요. 뭐라고? 철종실록까지만. 이게 현재 세계문화유산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이야. 전 세계적으로 실록 편찬이 17군데나 있어요. 베트남 실록도 있어. 일본 실록도 있고. 그리고 고려왕조실록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다 안 들어가고 왜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느냐. 이건 통치권자, 왕. 통치권자의 개입이 없었어. 고려왕조는 임금님명령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사관에 객관적인 평가서가 있어. 사론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존이 잘 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 실록 중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런 사연이 있어. 첫째 할 것이 철종실록까지만. 두 번째 사관의 초안문서인 사초.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 해당하는 춘추관 일기를 시정기라고 그래.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인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는 따로 조선왕조실록보다 승정원 일기가 더 많아요. 승정원 일기는 따로 세계문화유산이야. 그리고 오늘날 국무회의록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 등록. 그리고 정부신문인 조보, 즉 관보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일보가 관보야. 현재는 한국일보가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자를 한국일보에서 발표를 해. 정부의 자본이 거의 많다는 얘기야. 정부가 대주주예요. 이게. 그리고 조선후기 국무회의록인 비변사 등록. 그리고 전현각일기라고 그러는데 이 유명한 정조가 세손 왕이 계승권자 세손 시절에 거주했던 건물이 전현각이라는 건물이야.
조년각에서 썼다 해서 조년각 일기. 이걸 나중에는 하루 일을 3번 방송한다 해갖고 자기가 임금이 되고 난 뒤 이름을 바꿨어. 일성, 하루 일을 반성해서 일성록, 정조 일기, 정조가 쓴 일기. 그리고 기타 개인 문집 이런 걸 다 취합해서 회의를 하는 거야. 서술은 뭐 날짜별 서술, 편년체로, 조선왕조실록은 날짜별 서술이야. 특징, 왕에 대한 평가서인 사론이 존재한다. 그런데 임금이 시비를 걸어. 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임금이 참고를 해야지. 임금은 못 보는 역사 기록이라는 게 어딨냐. 설득력이 있잖아. 이걸 라고 세조가 항의를 했어. 그래서 세조 때 나온 게 있어. 세조 때. 그게 뭐냐?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세종편이 총 18권이에요. 세종실록이 18권인데 그 중에 잘한 것만 뽑았어. 그거 뽑아서 2권짜리로 줄였어. 이걸 국조보감 세조편, 국조보감 세종편 이러는 거야. 국가왕조의 보배롭고 귀감이 되는. 그러니까 임금이 잘한 것만 뽑아놨으니까 임금이 읽어봐도 그걸 갖고 비판을 안 할 거 아니야. 시비를 안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모범사례 요약집이라고 그래. 어느 때 나왔다고? 세조 때부터. 계속 나와. 세조 때부터. 세조 때 처음 나왔어. 그걸 이 국조보감이라고 그래. 자, 보관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질처맨 춘추관에 보관을 했다가 세종대왕 때 서울에 사는 외건읍이 집에 불나는 바람에 서울 시내가 반이 불타버렸어. 그래서 이제 수성금화사라고 이제 소방서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 여하튼 이러면서 하나는 춘추관에 보관을 하고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충청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전라도 하나, 도청 뒤에다가 다 나왔어. 그게 전라도 전주는 전주시 거기 한옥마을, 거기 경기전이라고 해서 거기 그 도지사 거주 건물에 거기가 경기전이 그 옆에 있었어. 그게. 그래서 임진의 날로 나머지 4개는 홀라당 3개는 불타는데 전주사고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전주사고를 광해군 때 재편찬을 했어. 5개로. 하나는 역시 춘추관. 나머지 4개는 이번에는 전쟁을 대비해서 산에다가 쳐박은 거지. 산에다가. 그래서 태백산 사고, 정석선 사고 이런다고. 거기 보시면 춘추관 사고, 오대산 사고, 태백산 사고, 만이산 사고, 묘양산 사고 이러는데 저 태백산 사고가 적상산이라고 해서 무주에 가면 무주에 유명한 스키장 있지? 그 무주 스키장이 적상산이야. 거기가. 그 적상산 스키장 가다 보면 그 사고 보관 장소 이렇게 팻말이 있어. 보면. 그리고 뭐 오대산은 유명하고. 자, 그랬던 것이 후일. 한 번 쓰고 손을 안 대느냐? 그건 아니야. 파벌이 바뀌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인지 근무정당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권력자가 바뀌면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수성실록이라는 게 등장을 해. 약간 손본 걸 수성실록이라고 그래. 많이 손본 걸 개수실록이라고 해. 개수는 거의 뜯어고치다시피 했다 이게. 많이 손봤다 이 소리야. 그 중에 거기 특이한 게 있어. 요걸 시험 낼 수 있겠다 싶어. 3번째 보시면 숙종이 죽고 난 뒤에 영조 때, 경종은 잠깐 임금하다 말았으니까 경종 때 숙종실록을 편찬하려고 하는데 죽어버린 거야. 경종이.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최무술의 아들이 영조 때 결국 편찬을 했어. 숙종실록을. 그랬는데 그 뒤에 보시면 거기 영조 때 초기 때하고 후기 때가 집권 파벌이 바뀌어요. 집권 정당이 바뀌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노론 4명을 내쫓고 소론이 권력을 잡은 적이 있었어. 영조 초기에. 그래서 그때는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틀린 것만 수정을 했어. 틀린 것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숙종실록 보궐정오 이렇게 돼 있지. 왜 이렇게 책을 발간했는데 책에 오자 탈자라고 그래. 빠진 글자, 잘못된 글자. 너라고 해야 되는데 나라고 돼 있다든가.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만 이렇게 해서 나눠주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정오표라고 그러잖아. 정오표. 그렇지? 바르고 틀린 얘기야. 그 정오라는 게 그 얘기야. 정오표를 작성했다는 얘기야. 실록 중에서 정오표를 작성했다. 얘기야. 그게 좀 특이하지. 거기다 밑줄 쳐. 그게 숙종실록 정오표. 누구? 소론. 그 앞에는 누군데? 노론이었는데. 그렇잖아. 그걸 시험 낼수 있어. 그게 좀 특이하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조선 왕조의 공식 행사를 그림 형태로 그렸다. 의궤. 이 의궤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의궤가 있어요. 현존. 그게 누구냐? 선조 임금의 부인.
의안왕후 김씨라는 여인인데 의안왕후 장례식 그림 그게 가장 오래됐어. 그게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거기 의안왕후 장례의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의안왕후 누구라고? 선조. 이런 그래 선조. 의안왕후 선조 이건 기억을 해야 돼. 치사하게 내면 그게 나올 수 있어. 현존 가장 오래된 의궤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사고 내가 떠든 얘기가 있고 자 그리고 과목이 역사니까 이제 역사 단원이 중요해. 역사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해. 국민왕 이래로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 신진사대부가 송나라 신기학 성리학에 입각한 역사를 바라보는 거야. 이걸 성리학적 사관이라고 그래. 역사를 본다 이래서 이 성리학적 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대명분과 의리를 강조하는 대명분과 의리를 강조하는 임금한테 충성을 부모한테 효도를 뭐 이러는 거. 자, 그래서 고려말 조선초 성리학적 시각에 입각한 역사관에서 성리학 사관 여기에 해당하는 적재가 정도전의 고려국사 권근의 동국사략 이런 책이야. 고려말 조선초. 자 이러면서 15세기 세종 성종년간인데 15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자주사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걸 자주사관이라고 그래. 국산이 이게 최고예요. 내가 첫날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자주적, 주체적, 민족적, 독자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우리나라를 강조하는 역사관 그걸 자주사관이라고 그래. 자, 한국사에 이게 4번 나오거든. 자주사관이 우리나라를 강조하는 역사관 자주사관이래. 과거 앞에 자주사관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어느 때? 무신정변으로 인한 혼란과 몽골 침입을 계기로 이런 적이 있었어. 거기에 4권의 책자가 있다. 무신집권기에 이규보의 동명편, 각훈의 해동구승전 이 2권은 무신집권기.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에 자주사관, 민족주의 역사소설이 있다. 단군을 강조하는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기. 이게 자주사관이야. 민족주의 역사소설이야. 우리나라 잘났다 이 소리야. 그게 12세기 후반 13세기.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15세기. 세 번째가 이제 조선 후기. 네 번째가 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 문종 때. 역사는 뭐라고 했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앞에 왕조 씹는 거라고 그랬지. 쟤는 망해야 되고 나는 떠야 됐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는 앞에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 씹어야 되잖아. 그래서 고려사 이러는 거야. 문종 때 세종의 아들. 문종 때 완성을 해. 기전체 왕중심 역사. 왕실중심의 조선왕조 개정의 정당성. 그런데 이건 본기가 제외되어 있다. 고려사라는 책은 기억하는데 본기는 기억할 필요 없어. 왜? 이게 다 기억하면 헷갈리니까 내가 하나 기억하라는 거 있어. 기전체는 왕중심 서술 방법을 기전체라고 한다. 그치? 사마천의 사기가 최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전체 역사자가 뭐라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뭐가 빠져있다고? 본기, 그 밑에 세가, 세력을 가진 집들에 관한 역사. 그 다음 신하들의 얘기, 열전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세가를 뺐다. 이랬어. 세가를 뺐다. 그래서 삼시, 세끼 이렇게 기억하라. 삼국사기는 세가가 빠졌다. 내가 빠졌으니까 기분 나쁘잖아. 삼시, 세끼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고려사는 본기가 빠졌어. 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 아예 출발이. 왜? 본기는 황제에 관한 기록이야. 고려는 지들이 다 황제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기편에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조선왕조는 본기는 빼고 세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본기가 빠졌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기억하면 헷갈리니까 삼시세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삼국사는 세계가 빠진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 누구? 왕실중심. 무슨 소리냐 하고 김종서가 반발을 해. 어떻게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중심이지 무슨 이 이성계 중심이냐 이렇게 반발을 해. 그래서 1년 만에 1451년부터 1년 만에 1452년 날짜별 수술 편년체로 대신중심의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게 고려사를 끊어서 다시 설명한다. 고려사 전료 이러는 거야. 고려사의 반발에서 나온 책이야. 예. 이것의 짝퉁인 삼국사조류. 삼국사조류는 별 필요 없고. 자, 그러면서 조선전기 가장 중요한 역사서가 동국통감이라는 책이야. 15세기 성종 때 서거정. 왜 중요하냐? 첫째,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이게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요약 정리한 거야. 최초의 전체 요약서를 통사라고 그래. 대학교 1학년 이게 들어가고 2학년 들어가면 위에 그 법학과 행정학과 그러면
개론이라는 거 배우잖아. 개론. 혹은 통론 이러잖아. 그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전체 요약서. 예? 기초편 이게. 앞에 했던 모든 왕조에 관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했다. 그래서 이걸 통사, 전체를 통한다 이게. 최초의 통사다. 그런데 이 책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도가 써있더라. 단 고조선 건국신화가 있는 건 아니야. 단군신화는 없고 단군이 나라 세운 연도가 있다. 그걸 조심하면 돼. 단군신화는 없어요. 자, 조선조 전기 역사서에서 중요한 게 두 권이야. 첫째 고려사 기전체, 두 번째 서거적인 동국통감 성종때. 서거적인 동국통감이 더 중요해. 가장 중요한 책이야. 16세기는 별거 없어. 16, 17세기는 누구? 신진사대부 철저한 성리학자들 아니야? 성리학적 시각에 극한 다시 뭐 성리학적 사관 이러는데 이 16세기, 17세기 성리학은 좀 안 좋은 거야. 중국을 존경하는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사대주의 성리학이야. 사대주의 성리학. 이걸 뭐라고 그러냐? 중화를 존경하는 존화주의. 그러니까 사대주의 소리야. 그러니까 율곡이, 이순신 얘네들 다 사대주의자야. 퇴계왕 뭐 할 거 없이. 예? 존화주의 역사가 아니야. 우리는 황궁화 업계도 은나라, 그것도 왕족의 후손이다. 기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기자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얘네들이. 기자에 관한 얘기가 옛날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있었다 이러고 끝났지 기자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건 17세기 학자들이에요. 16세기 학자들이에요. 그걸 존화주의 사관이에요. 기자 강조. 15세기는 자주사관이라고 그랬지. 누구 강조였어? 조선이란 나라니까 단군조선 강조야. 15세기는 단군조선 강조인데 16세기는 기자조선 강조예요.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 옆에 조선 후기 17세기경까지 존화주의 사관. 그런데 17세기에 보시면 리을의 남인계열의 숙종 때 허목이라는 영의정이 있었어. 영의정 허목이 동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 일단 그 동사라는 책에다 밑줄 쳐. 이건 원래 정치서야. 역사서처럼 썼는데 정치서야. 원래는. 자, 설명은 좀 이따 할게. 이러면서 18세기 다시 자주사관. 왜? 외란, 호란, 양난을 얻어 터졌으니까 정신 차리자 이 뜻이야. 몽골한테 얻어 터졌으니까 정신 차리자 그렇듯이. 그래서 18세기에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호가 연려실이야. 연려실이 썼다더라는 연려실 기술이라는 역사책이 나와. 그런데 이 책이 좀 특이해. 이 책이 400여 종의 국내 책을 참고해서 썼어. 그러는데 쓰는 방식이 좀 특이해. 기사본말체라고 해서 기사란 어떤 기사를 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사건 중심 서술이야. 쓰는 방식. 사건별로 떨어뜨려서 썼어. 무슨 사건에 대해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아주 특이한 방식에 썼어. 자, 그리고 안정복, 이기 제자인 안정복, 열조통기, 조선 왕들의 업적에 관한 걸 썼다. 그 열조, 왕조가 열져 있다 이 소리야. 왕들이 업적에 관한 이게 열조통기라는 역사서도 있고. 자, 조선 후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책이야. 동사강목, 안정복. 제일 중요해. 조선 전기는 동국통감, 통감 전체를 통하여 감상 이게. 조선 후기는 동사 강목. 그러면서 이제 강목체라는 역사체가 나와. 역사 기록 방법이. 그러니까 역사 기록 방법이 4가지가 된 거야. 4가지가. 이거 나중에 문제 풀이받을 때 좀 시간이 걸려. 가장 기본적인 역사 서술 방법이 날짜별 서술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연도를 펼친다 해서 편년체, 일명 일기체라고 그래. 여기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희한한 방법을 썼어. 뭐? 왕중심 서술 방법을 만들었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 기전체. 그리고 좀 아까 사건 중심 서술, 기사본말체.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주제별 서술 방법이 나와. 그걸 강목체라고 그래. 역사는 다 강목체야. 지금도. 이 서브노트 이것도 강목체야. 무슨 소리냐? 위에 봐봐. 논증 한국사. 5편 4장 이랬지. 편이 강인 거야. 대주제. 그리고 장이 목인 거예요. 소주제. 그러니까 주제별 서술. 의식주에 대해서 1편, 1강, 의, 2강, 식, 3강, 주 이런 거지. 3강 1절, 일목, 뭐 주택 중에서 뭐 초가집. 그런 데잖아. 이목, 기와집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주제별 서술 이 소리야. 역사는 거의 강목체를 써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야. 안정복이 처음 만드는 건 아니고.
저 책이 중요해요. 18세기. 안정복의 동서가 옛 사실을 증거에 갖게, 실제 증거. 옛 사실을 증거에 갖게 쓰는 방법을 썼다. 고증사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마한진한 변화는 사만정통론을 들고 나왔다. 사만이란 다른 말로 마한을 얘기해요. 마한. 마한정통론이야. 사만정통론 밑에다 마한. 오늘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이게 마한 아니야? 자, 그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에요. 강목제로 소설화했으며, 예, 발해를 중요시했으나 한국사로 인정하진 않았다. 말갈족, 오랑캐 역사로 봤어. 발해사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그리고 18세기 후반 유득공의 발해고, 통일시대를 남국, 발해를 북국해서 남북국 시대. 같은 민족으로 본 거지. 발해를 같은 민족으로 본 거야. 이 사람은 왕조가 두 개를 찢겼을 뿐이지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지금 국사교과서가 이걸 채택해서 통일신라 발해를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그랬던 것이 19세기 이종이라는 사람의 동사. 자, 아까 17세기 반 숙종 때 동사가 있었어. 그리고 19세기 지금 동사가 있고. 그렇지. 한글로는 다 동사인데 이게 한자는 틀려. 17세기 남인 계열의 우두머리인 허목이라는 사람의 동사. 이건 정치서고. 19세기 동사는 역사사자야. 이건 이종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책이야. 이 사람은 노론 계열의 인물인데 이게 틀려. 이건 정치서고, 이건 역사서고. 이러는 거야.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자, 다시 위로 올라가. 17세기 허목의 동사. 북벌과 붕당 정치를 비판하였다. 거기다 밑줄 쳐. 북벌이란 서인이 한 사대적 북벌론이야. 서인이 한 사대적 북벌론. 자기는 그러면서 뭘 주장해? 숙종 때 남인들은 실리적 북벌, 진짜 북벌. 그러니까 사대적 북벌을 비판했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서인들이 파벌싸움하는 걸 비난했죠. 지도 파벌싸움 하면서. 여하튼 내로남불이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소리야. 그래서 뭐 서인이 한 사대적 북벌론하고 서인이 한 파벌싸움을 비난했다. 북벌과 붕당 정치를 비판하였다. 그러는 한편 두째 줄에 조선의 자연환경, 풍속, 인상, 인간성, 사람의 독사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특질, 성향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야 이게 정치서야. 자, 그리고 19세기 동사. 동쪽의 역사에서 이종이라는 역사학자가 협소사관을 극복하고 역사의 시야를 만주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 앞에 유득공의 발해고, 그 바로 위에 유득공의 발해고에 가도 그런 말 써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 협소사관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이건 국정국사교과서가 학생들한테 설명하려고 만든 단어야. 이런 말은 없어요, 역사학계. 이게 굳이 있다면 반도사관이라는 건데 이걸 한반도의 국한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야. 한반도에 있는 왕조 중에서 한반도만 우리나라로 본 거야. 그게 딱 한 나라가 있어. 나머지는 다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있어. 뭐요? 부여고구려는 아예 만주에서 나왔잖아. 고조선도 만주에서 나왔고, 그래서 한반도로 넘어온 나라들 아니야.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 요서, 산동, 일본, 규주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근데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디요? 신라야. 그러니까 신라 중심의 역사 소설이야. 그 소리야. 협소사관이란 신라 중심의 역사 소설 소리야.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 신라 출신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신라 출신 사람이 쓴 역사서를 비판, 어떤 역사책을 비난한 거야. 극복하고 이랬잖아. 뛰어넘고 이랬어. 뭐요? 김부식, 경주 김씨. 신라계 사람이란 말이야. 삼국사기를 비판하고 이 소리야. 협소사관을 극복하고란 삼국사기를 벗어나 얘기야. 한반도만 우리나라 땅으로 생각하는 걸 벗어나. 어디까지? 만주까지 우리 땅으로. 이 소리야. 결국 말이 그걸 협소사관을 극복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비판하고 이 뜻이야. 협소사관 극복이란 역사의 시야를 만주까지 우리 땅으로 봤다. 자, 그러면 역시 19세기 한춘의 해동 역사. 제가 고려 때 기전책 서서 중에 3권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라고 했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다음 두 번째 조선전기 고려사. 세 번째 조선 후기 해동 역사. 이렇게 3권만 알면 됩니다. 이랬어. 조선 후기 기전책 서서가 많어. 조선 후기에. 근데 다 필요 없어. 해동 역사만 알면 돼. 왜? 이유가 있어. 첫째, 거기
550여 종의 외국 책을 참고해서 이것 때문에 주로 중국 책이야. 거란 책도 있고 일본 책도 있긴 한데 주로 중국 책. 주로 중국 책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바라본 안중근하고 중국 사람이 바라본 안중근하고 일본 사람이 바라본 안중근하고 다를 거 아니야. 우리는 안중근이 좋은 사람이지만 일본 놈한테는 안중근이 나쁜 놈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다 참고해서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게 좀 풍부해진 거지. 그래서 이걸 민족사 인식의 폭이 확대되었다. 풍부한 해석이 뜻이야. 이게 한춘의 해동 역사. 첫째, 500여 종의 외국책을 참고. 두 번째, 역사 인식의 폭 확대. 자, 이게 중요한 역사에 관한 얘기야. 조선 전기 역사서에서 알아야 할 두 권. 기전체 역사사인 고려사. 그리고 최초의 통사라는 서거동의 동국통감 성종대. 성종대. 왕까지 기억해야 돼. 다음 조선후기 역사서. 이건 세 가지인데 첫째, 가장 중요한 안정복의 동사강목. 왜? 첫째, 고증사. 답사에서 역사를 사실대로 써라는 원칙.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어. 적용했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삼한정통론, 일명 마한정통론이라고 그래. 첫째, 고증사의 토대 말이야. 그 안정복의 동사강목. 두 번째, 강목체로 서술되었다. 주제별 서술 방법을 썼다. 자, 그게 조선주기 역사서에서는 제일 중요해. 두 번째, 17세기 동사하고 19세기 동사 구분하는 거. 17세기 동사는 정치서. 남인 우두머리가 쓴 거. 사제적 북벌론을 씹었고 붕당정치 씹었다. 그치? 그래서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이거. 그리고 19세기는 김부세기 삼국사기 뛰어넘고 이 얘기야. 세 번째, 한치윤의 해동 역사. 이렇게 과목 역사를 이 단원이 중요해. 그다음 그 198, 199 그 위에 지도지리서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쉽게. 사실은 나는 요거까지 하면 얼추 웬만한 건 다 하는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외우는 거예요, 사실. 지도지리서. 원래는 역사 과목 안에 지도하고 지리서가 있어요. 그런데 일제 때 일본 놈이 한반도 땅을 차지하려고 역사 과목 안에 있던 지도하고 지리서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오늘날 지리학과라는 게 그래서 생겼어. 일본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일제 때부터 생긴 거예요.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한반도 땅에 자원을 약탈해야 되니까 한반도가 어떤 환경을 갖고 있고 어떤 땅을 갖고 있고 그런 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야. 자원 약탈용으로. 그래서 일제 때 일본 놈이 한국을 상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산맥 경계표도 만들고 막 이랬죠. 태백 산맥, 무슨 산맥 그러잖아. 그 산맥이라는 게 일본식 표현이야. 우리는 산맥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요즘 초등학교들은 산맥이라고 안 배워. 정맥 이렇게 배우지. 그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역사 안에 있던 거야. 지도지리서, 지리서까지 다. 이게 중요해. 자, 첫째, 지도인데 조선 15세기, 조선 전기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하는 이유가 뭐냐? 중앙집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니까 누가 이용을 해? 관리가 이용.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장사꾼이 중앙집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지도야. 첫째 할 것이 혼일강리 역대부터 지도야. 중국의 학자가 혼일강리도라는 중국 지도가 있었어. 그걸 수입해다가 태종 이방원이 때 거기다가 한반도하고 일본을 집어넣었어. 거기다가.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부터 지도라는 게 나왔어. 이 지도가 아주 중요해. 그 하단에 있는 건데 태종 이방원이 때 거북선 나올 때 하단에 있는 첫 번째 지도. 그게 혼일강리 역대부터 지도라는 거야. 왜 중요하냐? 첫째,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야. 현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야. 두 번째, 현재 일본에 있다요. 우리 지도인데 현재 일본에 있어. 태종 때의 명령으로 이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찬한 지도인데 현재 일본에 가 있어요. 임난 약탈물이야. 하단에는 자, 하단 지도를 보시면 그게 혼일강 역대부터 지도라는 건데 오른쪽에 한반도지. 한반도 밑에가 일본이에요. 제주도가 아니고. 한 장에다 다 그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일본의 밑에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물론 독도는 빠졌어. 한 장에 다 그리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도의 중심이 어디냐? 중국이에요. 자, 중국을 밖으로 빼봐. 중국 아무데나 밑으로 빼. 여러분 빼고 싶은데 하나 점 찍어서 빼. 그러면서 중화사상 반영. 중국 중심 세계관. 중화사상 반영.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가 만든 지도인데 중국이 중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 중심 세계관이지. 자, 그리고 왼쪽. 왼쪽 그냥 듣기만 해. 별로 안 중요해. 왼쪽 위에, 그 왼쪽 위에 밑에인데, 위에는 유럽인데 잘 모르니까 대충. 밑에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래놨어. 이슬람 지도를 참고해서 저렇게 대충 만들어놨어. 잘 모르니까. 여하튼 세계 지도야. 여하튼 자, 이게 혼일강력대 국도지대. 혼일강력대 국도지도 세 가지 이유로 알아야 돼. 세 가지 때문에. 첫째, 현재 존재하는 동양 지도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점. 현존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다. 두 번째, 일본에 있다. 일본 어디에 있는지는 알 필요 없어. 일본에 있다야.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메리카가 빠져 있다야. 지도상에. 오늘날 5대양 6대주의잖아. 아메리카가 빠져 있어. 왜? 이건 1402년에 만든 지도거든. 아메리카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90년 뒤야. 1492년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발견 전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아메리카가 어디? 캐나다, 미국 이러는 거, 멕시코 이러는 거, 아메리카 대륙이 빠져 있어. 지도상에. 자, 그게 혼일강력대 국도 지도야. 조선전기 지도에서는 이 지도가 제일 중요해. 그 이후에 조선 팔도를 그렸다. 팔도도. 그리고 거기 문종 때 동북 양계. 양계라는 건 평안도, 함경도. 동북계, 서북계. 왜?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직계척. 평안도, 함경도를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지도가 필요한 거지. 그 양계 지도가 나오면 사군 육직계척. 이거 내는 거야. 낼 게 그거밖에 없어, 거기는. 자, 그러면서 조선전기 지도는 두 번째 할 것이 동국지도야. 세조 때 양성지라는 사람의 동국지도. 양성지 동국지도는 조금 이따 할게. 자,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리고 거기 비읍 16세기 하단 오른쪽에 있는 지도. 조선 방역지도. 조선 각 지방, 각 구역에 관한 지도. 이건 곡물 진상용 지도. 관청이 갖고 있으니까 백성하고 상관이 없어. 대구는 특산물이 뭐냐? 사과. 충주는 특산물이 뭐냐? 사과. 다 사과밭이면 임금님 맨날 사과만 먹을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곡물을 칼라로 지도를 만들어놨어. 5색, 5가지 색깔로. 칼라 지도예요, 칼라 지도.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그렇다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지역 안내서, 지리서, 조선전기 지역 안내서. 그 지리서는 하나인데 신찬, 새롭게 편찬한 팔도지리지. 그러니까 팔도지리가 앞에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신찬이 나올 거 아니야? 새로운 얘기일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최초의 인문지리서나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거기 괄호 한자로 부전,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 소리야. 지금 없다 이 소리야. 자, 그리고 아래 할 것이 이거야. 동국여지 승남 지리서는 15세기 성종 때 동국여지 승남 성종 때 노사시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종 때 만든 지역 안내서 지리서야. 지역 안내서. 예. 이게 누구냐? 훈구파. 15세기 집권 세력이면 훈구파냐? 성종 때니까. 한명이라는 대표적인 님이 있어. 그래서 군역의 연역. 삼국시대 여기에 어디에 속했고, 통일신라는 어디에 속했고, 그걸 연역이라고 그래. 이력. 지세, 땅에 생긴 형세, 그 출신 인물, 그 지역 풍습 등을 쭉 나열해 놓은 책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나열식 책이야. 지역 안내서, 동국여지 승남.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얘가 16세기에 변해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이 15세기 반 성종인데 16세기에 중종 때 살인파가 권력을 잡아 조광조로 대표되는.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지. 훈구파하고 살인파는 전혀 세상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약간 손을 본 거야. 그러니까 동국여지 승남을 약간 뜯어고치는 거야. 그래서 추가를 해. 새롭게 증가한, 그러니까 추가한 이 소리야. 신증 동국여지 승남. 그러니까 동국여지 승남은 없어진 거야. 동국여지 승남을 바꾼 거야. 좀 뭘 집어넣은 거야. 동국여지 승남. 이건 16세기 살인파에 의해서.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동국여지 승남에 뭐가 실려있다고 그랬지? 옛날에. 기억나요? 삼국의 제왕인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이게 뭐예요? 단군신화. 단군이 건국이야기인 단군신화가 실려있어. 여기에.
그러면 신증 동국열승라면은 실려있거냐 안 실려있거냐? 실려있지. 사회과학은 제목이 중요해. 새롭게 증가, 추가하냐. 뺐다고는 안 했잖아. 집어넣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그래도 놔두고 추가를 한 거야. 추가를. 왜? 성리학자들의 충주의 풍습, 환경 이렇게 쭉 썼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포커스가 누구야? 성리학에만 관심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성리학 건물 이런 게 집어넣기 없더란 말이야. 성리학자에 관한 얘기 별로 안 써있고. 그래서 성리학자들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 얘기다가. 그래서 추가된 얘기야. 요즘 말하면 추가된. 신증이라는 건 추가된 얘기. 역시 단군신안이 있어요. 그 책을 뭐 바꾼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조선 전기야. 다음. 그러면 16세기 읍지, 읍의 역사. 지금도 옥천군 군지, 청주시 시지 이게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거. 자, 이러면서 조선 후기. 지도지리서. 조선 후기는 아까 백성에 의한 경제가 발달했잖아. 그러니까 경제문화적. 이건 장사꾼이 이용을 해. 자, 이러면서 거기 보시면 18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 동국지도가 나와. 이건 정상기야. 18세기.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 15세기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지도하고 18세기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하고 이름은 같아. 근데 내용은 달라. 이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왜 이게 돌아가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일단 자, 그 조선 전기로 가봐. 동국지도 양성지. 인지를 이용한 실측지도, 실제 거리를 측정해서 만든 지도다. 거기다 밑줄 쳐. 인지를 이용한 실측지도다. 이번에는 옆에 199페이지.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척을 사용한 최초의 축척지도다. 거기다 밑줄 쳐. 백리척 사용, 끝에 축척지도. 자, 먼저 쇠양대군인 세조가 토지 측량기구를 만들 때 현재 남아있지는 않은데 인지하고 규형이라는 걸 만들었다는데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생긴지 몰라. 측각기 비슷하게 생겼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인지라는 과학기구를 이용한 실거리를 직접 측정했다. 실측지도다. 얘는 백리척을 이용한 이래. 얘는 축척지도다. 이게 패턴이 비슷하잖아. 근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건 과학기구야. 토지 측량기구. 이건 실거리를 직접 측정했어. 실거리를 직접 측정했다고 그랬지 그대로 그렸다고는 안 했어. 이건 왜 여기 집 한 채를 그렸어. 5km 떨어져서 집 한 채가 또 있더라고. 그리고 3km 떨어져서 집들이 여러 채가 있어. 그럼 이름은 어떻게 했냐? 이거를 그렸는데 이걸 여기 바짝 붙이고 이걸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야. 가보면 요 옆집에 얘가 사는구나. 가보면 아니야. 5km 떨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거리를 측정했다고 그랬지 실거리대로 그린 건 아니야. 이건. 근데 얘는 안 그래. 오늘날 식지도야. 얘는 정확하게 줄였어. 정확하게. 42만 분의 1 지도야. 아주 근대적인 지도야. 오늘날 지도는 다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백리척을 이용한, 백리척이라는 게 뭐냐? 이건 과학기구 아니야. 실제 거리 백리를 지도상에서 1척으로, 1척이라는 건 이걸 원래 1척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편의상 30.33cm야. 실제 거리, 요즘 말로 하면 40km를 지도상에서 30cm로 줄였다. 이게 정확하게 줄인 거야. 그래서 42만 분의 1 지도에 해당돼. 아주 근대적인 지도고 정확하게 줄였어. 이건 과학기구는 아니야.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정상기의 동국지도야. 조선후기. 정상기의 동국지도하고 15세기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지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 그 이후에 뭐 청구도, 고산자 김정호, 대동여지도 유명한. 그래서 대동여지도 만들기 위한 기본편이 청구도야. 그래놓고 만든 게 유명한 대동여지도지. 철종 때. 흥선대군 때 사람이야. 김정호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 밑에 있는 게 대동여지도 엄청나게 큰 지도인데 이 방에 다 못 펴요. 그럴 만큼 큰 지도인데 심리마다 눈금으로 표시. 지도상에 축척지도다. 축척이라고 되네. 축척. 정확하게 줄였다. 이거. 축척지도. 그러니까 그걸
심리마다 이렇게 방점, 점을 찍어놨죠. 그 개수를 치면 아, 이게 개수가 3개다. 그럼 거길 가면 아, 이게 30리 거리겠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점 찍어놨으니까. 머리를 잘 쓴 거지. 저렇게. 아, 지 아버지가 이 지도가 잘못돼서 죽었어. 장사 나갔다가. 그걸 믿고, 그걸 보고 믿었다가, 아까 이거 잘못 믿었다가, 5kg인데 아니네? 그래갖고 얘가 얼어 죽어버렸어. 장사꾼들이. 이게 실제 사연이야. 그래서 얘가 열받아가지고 나는 정확하게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평생을 걸려서 만들잖아, 이게. 그래서 그냥 옛날에 지도는 그렸다고 화가를 불러서 그렸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렸어요. 그렸는데 머리가 좋은 놈이랑 확실히 달라 하는 짓이.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름이 남지. 나무판을 갖다 놓고 그린 종이를 붙여놓고 판 거야. 팠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이 지도가 필요하면 그대로 복사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고산자 김종호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 덕분에. 지도의 대중화. 목판. 이거야. 다른 건 다 종이다 그렸는데 얘는 그려놓고 목판으로 팠어요. 그래서 지도의 대중화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보게끔 만들었지. 예? 자, 그게 고산자 김종호 얘기야. 그중 일부가 현재 남아있어. 일본 놈이 흥선대원군의 명령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해서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고 현재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어 지금. 여하튼 자, 그 지도야. 조선 후기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동여 지도지. 첫째. 두 번째 정상지 동국지도. 둘 다 축척지도. 근대적인 지도야. 자, 다음 지리서. 조선 후기 지리서는 임난 직후에 한백겜의 동국지리지. 이 사람은 최초의 실학자다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 그리고 18세기 산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했다. 신경준의 상경포. 이걸 좀 기억하겠죠.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산맥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정맥이라고 해서. 산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했대. 산경표.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구분법이야. 예. 그리고 정약용이 아방강이었고, 우리 각 지방에는 강역이라는 영역, 영토 있더래.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 얘기야.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그런 거야. 왜? 지리가 역사 과목의 하나니까. 그렇다고. 자, 그리고 조선주기 지리서의 제일 중요한 게 택리지예요. 택리지는 좀 출제의 한계가 있어. 택, 고른다, 리, 마을, 지, 기록. 사람 살기 좋은 마을에 관한 기록 이 뜻이야. 택리지란 말이야. 이중환,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사람, 지금 세종시 사람이야. 세종시 사람. 내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거기를 보시면 제일 끝에 인심의 특색 하는 게 있어. 가거지.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이 뜻이야. 가거지.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험 내면 어떻게 키포인트가 이거야. 여기 시외버스 중에 진천에서 오는 시외버스 있죠. 거기 시외버스 옆에 보시면 무슨 진천 이러지. 생거진천이라고 하지.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그게 생거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종환의 택리지에서만 말이야. 가거지라는 게 생거지라는 뜻이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10군데를 정했어. 그 중에 하나가 진천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생거진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거, 생거 이런 말이 나오면 택리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리학과 애들은 이 책이 필독 써요. 필히 읽어야 되는 책. 아주 기본 텍스트예요. 지리학과. 한국 지리학과 애들은 이 책이 아주 성경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책이야. 이 택리지라는 책이 그만큼 중요한 책이. 자, 이게 택리지예요. 자, 이게 지도지리서의 얘기야. 조선전기 제일 중요한 게 혼일강력 때부터 지도. 조선 후기는 지도가 고산자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 뻔히 알 테고. 그리고 동국지도. 그렇다고. 특히 조선 후기 동국지도. 그런다고. 다음 지리서. 동국여주 승남이 살인파에서 신증 동국여주 승남으로. 그런다고 했어. 조선 후기 지리서 택리지. 이렇게 조선 전기 후기를 비교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셔야 혼선이 아니더라. 그래서 자,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 나머지.